봅니다. 이 경매에서 매각 제외된 수목이 많아요. 예를 들어 감나무 가수원을 낙찰받았는데 감나무가 포함되면 문제가 없죠. 매각 제외되면 어떻습니까? 또 감나무 주인하고 싸움 한번 붙어야 되겠죠. 땀을 낙찰받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봅니다. 14에 1165 자 봅니다. 저 뒤에 말씀하시는 분 여기까지 들린다. 자 화면 보세요. 화면 보면은 동업의 이 덕산에 이 감나무 밭을 이 낙찰이 됩니다. 주로 낙찰받은 거는 뭐죠? 농지인데 193평이다 낙찰이 되는데 이 감나무 밭에 감나무 감나무 밭이죠. 감나무에 감이 많아요. 단감이 많아요. 이게 동업에 단감이 많은데 이 단감이 포함이 됐습니까? 지금 빠졌습니까? 지금 제외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감나무 밭이 제외됐는데 그럼 이게 과연 제외된 낙찰자일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낙찰자 겁니다. 이거 거의 90%는 수목이 제외된 거는요 거의 90%는 낙찰자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 자 낙찰자가 이 공문을 보냅니다. 내용 증명을 소유자한테. 저 소유자님 잘 계십니까? 이 감나무 25년생이 65그루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낙찰을 내가 땅을 낙찰받으면서 이게 내 거니까 앞으로 감나무 감을 따가나든지 등등 하면은 절도죄로 제가 고소 고발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보냈더니 뭐라고? 너는 한글도 모르나? 내가 제했다고 분명히 놓지 않느냐? 이 나옵니다. 저 답이 경매에서 너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법보좌관이 만드는 이 매각물금 매질서인데 여기에 보면은 감나무는 제외한다고 써놨지 않느냐? 카톡이 왔어요. 내가 옛날에 심은 건데 내 거다. 무슨 소리 하노? 감나무 짓기래요. 그리 오면은 여러분은 박수를 팍팍팍 쳐야 됩니다. 누구 거라고요? 원래 소유자 거래, 자기 거래.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분 겁니다. 이거는 토지의 하나의 구성 부분이나 부합물을 봅니다. 토지에. 세트로 본다, 세트로. 토지 낙찰 받으면은 거기에 뿌리 내고 있는 요것들은 임목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요거는 세트로 본다, 세트로. 근데 역으로, 알았다. 옛날 우리 삼촌이 심었거든? 삼촌은 어느 해봐. 그러면은 내게 아닙니다. 그러면 삼촌한테 이제 그거는 빨리 파가라 하든지, 파갈 때까지 지로를 돌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 90%는 낙찰자 거라고 답을 올 겁니다. 그럼 답을 유도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공문을 보내야 되겠죠. 가만 따가면 내가 경찰서 고소 고발할 테니까 앞으로 손도 대지 마라 한 게네 지가 답이 왔습니다. 심기도 내가 심었고 매각에서 제외됐는데 무슨 하노? 이래 오면은 이제 딱 그만 자기가 무덤을 판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 토지 낙찰받고 건물 아까 어령 이야기했죠. 어령 낙찰 받으면 건물 철거 소송합니까? 인도명 신청합니까? 신청하죠.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인도명령 신청합니다. 땅을 낙찰 받았는데 인도명령 신청하니까 인용이 되더라면 인용된다 하는 것은 인도명령 결정문을 주더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거를 들고 협의하는 게 좋아요. 낙찰자한테 그 감나무 주인하고 다른 사람한테 해가지고 요거를 토지를 인도하라 하는 그런 게 있죠. 판결하고 있었죠. 인도하라 하는 판결문. 그럼 들어가서 오늘 하면은 훨씬 편합니다. 그냥 매수로 가서 뭐 내끼다 하면 또 안 되고 그럼 요거 들고 갈 때 플러스 내끼다 하는 좋은 판결 있죠. 우리 판결이 수목에 대해서 4개가 있어요. 4개. 그 중에서 한 2개 들어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낙찰자 겁니다. 그거 설득을 시켜야 돼. 일반은 모르거든요. 내가 심으면 내 건데 경매에서 내가 제했으니까 당연히 내 거지. 왜 니끼라고 하느냐 하면 이제 싸움이 붙으니까 그 설득을 시킨다. 그럼 우리는 만약에 내 거니까 파가겠다 하면 어떻게 돼? 당연하니까요. 토지의 구성 부분이거나 또는 토지의 부합물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트로 보기 때문에. 삼촌이 심었어요. 삼촌이 심었다 그러면 빨리 파악해야지. 그거는
이제 판례 보면요. 제3자의 근원에서 식재했다 크면은 그거는 그 사람 거다 이런 거야, 판례가. 그래서 이제 삼촌이 옛날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 이래갖고 이제 쭉 쓰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식재한 사람 자기 거다. 그냥 식재한 사람이 별도로 있으면 그 사람 그게 맞고, 그 다음에 임목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임목 등기는 경상남도에서 몇 개 없어요. 완전 막 진짜 오동나무 망그루 막 이런 게나 뭐 임목 등기하지 잘 안 합니다. 그럼 삼촌이 심었다 주장하더라도 네. 그게 근거가 있어야지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말로 하면 안 되고 나중에 여러 가지 따져가지고 저가 뭐 삼촌이 그러면 묘목을 옛날에 산 영순이다든지 뭐 이렇게 논다 크면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구나. 그래서 내가 아까 90%는 낙찰할 거다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가수원 밭을 낙찰 받아도 인도명이 나온다. 아까 건물에 있는 거 어령에 그것도 인도명 나왔죠. 그거를 받아서 자꾸 얘기를 해야 이야기가 쉽지. 그래야 잘 풀립니다. 사람들이 판결문이나 그런 건 또 틀리거든요. 판사도 나랑 꽉 찍어놨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야기를 하면은 편해요. 그죠? 이런 건 낙찰 받으면 무조건 인도명령 시청을. 그렇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진주 봅니다. 진주에 2012에 2148 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진주 지편면에 여기에 이제 경매가 나옵니다. 경매가 나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쭉 이제 낙찰을 받은 사람 누구냐 하면은 여기에 지금 건물 전부하고 토지만 하는데 여기 보면 사진을 보면요. 이 공사를 많이 했어요. 땅 공사를 한 7억인가 주고 했습니다. 땅 공사를. 이게 보면은 멍멍이는 뭡니까? 매각 제외. 매각 제외. 멍멍이 매각 제외고 요 건물을 짓는 업자가 있고 땅 공사는 업자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건물을 땅 공사가 9억이고 건물 공사가 한 8억 정도 네 채나 지었으니까 그 정도 막 공사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갖고 서로 이제 이 유치권을 둘 다 신고했어요. 신고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문제는 23억짜리를 11억에 건물 공사하는 사람이 낙찰받아버렸어. 건물 공사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낙찰을 받아고 잔금을 넣고 인도 명령 신청을 했더니 이게 기각이 됐어요. 기각이 되고 됐는데 자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요거 이야기합니다. 유치권자가 있습니다. 땅공사 유치권자 있어가지고 유치권자가 내가 9억을 주고 공사했는데 나 못 빚기가 된 겁니다. 낙찰이 되니까 낙찰되고 잔금 넣을 시기가 입방하니까 이제 다시 여기 그 뭡니까 컨테이너 박스가 있거든. 옛날 땅 그 공사한 사람이 유치권 막 붙이라는 그게 있습니다. 그거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제 낙찰이 되고 내일 잔금 같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행사 또 시작하는 겁니다. 공사 한 1년 동안은 없다가 그때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갖고 이제 우리 땅 공사가 9억 받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갖고 싸움이 붙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유치권자가 있고 낙찰자가 인도명령이니까 보통 기각합니다. 왜 기각하느냐? 이게 기각하는 것이 그냥 우리 인도명령 있죠 아까 전에 평범한 거 간단한 거 이리 쓰면 안 돼요. 이리 쓰면 안 돼요. 아까 어디한 인도명령 자 있죠. 요 한 페이지 두 줄이 두 줄 그죠? 매각 대금을 완납하고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에게 부동산 인도를 구했으나 불응함으로 신청한다. 요리 쓰면은 이거는 평범할 때 아파트 같은 데는 여기 쓰는 겁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쓰는 건데 유치권이 신고됐다 뭐 그 다음에 이상한 좀 우리 부산에 대구 대박 사건 있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 그럴 때는 판례를 넣어줘야 돼. 판례를 넣어줘 갖고 얘기를 해야 사법보장 읽어보고 아 옳았다. 그러면 이놈 결정 내놔주지. 그냥 이리 두 줄 써놓으면은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마다 내용이 달라요. 쓰는 내용 그걸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보니까 시간이 얼마 걸린다 그러면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보니까 여기 보면은 자 봅니다. 여기 보니까 처음에 1심입니다. 인도명령 신청했더니 바로 기각됐어요. 잔금 넣고 바로 기각됩니다. 기각이 되고 그 다음에 2심에서 적시 항고를 했는데 요 기간이 우리 인도명령 기각돼 가지고 요 기간이 몇 달 걸리면 지금 한 4개월 걸리죠. 그래 하니까 2심에 성소했는데 여기에 또 건설회사에서 또 자기들이 항고를 했습니다. 항고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럼 여기서 기각돼 가지고 우리가 이
건물 낙찰자가 낙찰을 받고 기각돼 가지고 바로 했더니 지금 몇 달 걸렸죠? 아까 4개월 걸렸죠. 4개월. 그죠? 그 다음에 대법원에 갔는데 또 몇 달 걸립니까 지금? 2개월이요. 그럼 총 몇 달인 거죠? 6개월 정도 걸리더라 이 말이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이 안 걸리죠? 생각보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서로 싸움을 치고받고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2심에서 한 4개월, 3심에서 한 2개월 만에 끝나더라. 끝나고 모든 게 종결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건물 낙찰자가 하고 땅 여기 공사한 9억짜리 공사한 업자하고 이제 서로 이제 막 법정에서 만났는데 자기는 유치권을 공사해서 9억을 받겠대요. 내놔라 이 말입니다. 그 법원의 판단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9억을 공사를 하고 땅 공사 텃밭을 하고 다 했는데 점유를 어떻게 했나 걔네. 점유 내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보고 뭐 한 달에 한 번 가볼 때도 있고 뭐 바쁠 때는 한 달에 한 번 뭐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했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점유라 하는 것은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직원이 신문도 보세요. 1년치 내가 이 매달 끊은 신문 그러고 그 물 사용료 하수도 낸 거 전기 사용료 그 다음에 텔레비전 영수증 이런 걸 다 첨부해 갖고 딱 내야 아 직원이 앉아서 딱 점유를 잘했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그냥 뭐 프랜카드 콘테이너 가다 프랜카드 크거 2개씩 붙여놨고 직원이 상조 안 하면 그거 안 됩니다. 무슨 말이겠죠? 직원이 상조하듯이 해야 점유가 된다. 그래서 9억을 못 받았어요. 텃밭에 한 사람은 못 받았어요. 그 건물 진 사람이 이랬어요. 내가 건물 1년 동안 지었는데 내 채를 지었는데 네가 한 번도 안 왔다 이가 네가 뭐 오기는 뭐 뭐냐 뭐 어쩌다가 뭐 온 거는 모르겠는데 실제 상조하지는 않잖아요. 상조가 돼야 돼요. 9억을. 그래서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판결이 요겁니다. 여기 이거 보면은 이나세요.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현수막을 부착하고 유치권 행사 인정이 되는데 그죠? 이게 적절한 상주가 안 됐다 이런 걸 막 쓰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쓰고 있습니다. 그러고 집행관이 현황조사 갈 때는 직원이 있어서 면담이 됐는데 그 뒤에 현수막에서 현황조사서는 잘 기록이 됐어요. 현황조사는 기록이 잘 됐는데 그 뒤부터 상주를 안 해서 그래서 깨진 겁니다. 그래서 9억 공사하고도 그만 못 받은 그런 결과가 됐어요. 이거는. 자, 인도명령 봅니다. 유형이 몇 가지냐? 4가지래요. 보통의 경우가 있고, 우리가 아까 했죠. 아파트 낙찰받을 때. 이런 경우가 있고요. 유치권이 신고됐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자, 유치권이 신고되다 그러면요.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해서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대한 지출한 각종 상한권을 포기하는 취지라서 유치권을 주었다. 자, 이런 판례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런 판례를 넣어가지고 아까 2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판례를 넣어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맥힐까 말까 이제 인도면 결정 내려줄까 말까 하는데 그래서 그런 판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대구 대박 사건입니다. 잘 아시죠? 대구 대박 사건은 그것도 아까 전에 우리 거제 장평도 보니까 2줄 써놨겠네 기각 대표있어요. 지금 항고하고 있습니다. 항고하고 있는데 그때 2줄 쓰지 말고 요 판결을 넣어가지고 했으면은 분명히 이겼을 겁니다. 이겼는데 요 판결을 아예 빠져버렸어요. 법무사가 빼뺐더라고. 그래서 막 기각된 것 같고 그럼 그때에 인도면 신청할 때 어떻게 양식을 쓰느냐.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무상임자가 썼대요. 공짜 산다했어요. 공짜 산다해놨고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나 전세가 1억 있는데 이런 겁니다. 경매들 앞이 뭐. 자 이런 거죠. 우리의 호래비가 전세 돈을 3억 주고 있습니다. 4억짜리 아파트에 3억 전세로 살고 있는데 소유자가 가부라 저녁에 저녁한 걸 하죠. 갈비집에서 저녁 식사하죠. 가야 되면 안 가야 됩니까? 갔어. 저녁을 먹었는데 갈비 먹고 소주 한잔 먹고 딱 잘해고 헤어질 줄 알았더니 노래방 가자. 노래방에서 또 양주를 또 한 병 마셨어요. 폭탄주를 해서 또 갈 줄 알았더니 상남에 창원의 상남에 세계 맥주 가서 아사히 맥주를 또 한 2병씩 또 돌렸어. 그래도 머리가 뺑글뺑글하게 죽겠어. 가는 헤어지면서 내일 내 신안에서 대출을 5억 받아야 되는데 수출 대전이 한 달 뒤에 들어오니까 내일 그만 눈 딱 감고 인감점에 띄가지고 당신하고 내하고 그만 무상 쓴다. 그주 각서에 사인해달라. 사인해 주겠어요. 현재 김여들 앞에서
낙찰됐어요. 그럼 그 3억이 인정된다, 인정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 그럴 때도 인도 명령 신청을 평범하게 아파트 낙찰 받듯이 일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런 거는 거기에 맞는 또 판례를 하나 넣어가지고 조금 언급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요 네 가지를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여러 산호동을 받았다 그러면은 요런 양식에 아까 그 양식이든 요 양식이든 뭐 양식 똑같습니다. 그래서 별집 기재 부동산에 그죠? 별집 기재 부동산에 인도를 요구했는데 불응함으로 신청합니다. 그 도장 찍으면 뭐 다 해줍니다. 일반적인 거 아파트 이런 거는 다 해줘요. 그럼 요거가 쓰시면 됩니다. 부동산 인도는 있죠. 그럼 요래 갖고 쓰시면 됩니다. 이게 1안입니다. 1안. 이건 제일 간단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송달료 영수증을 3만원 보통 붙이랍니다. 송달료 영수증. 그럼 요거는 그 가보면은 우체국에 가보면 요 양식이 있어요. 여기다가 전에는 21,000원 캔데 보통 3만원 요구하더라고요. 3만원 넣고 사건번호 쓰고 이걸 첨부를 합니다. 요거 알겠죠? 신청서에다 첨부한다고 합니다. 첨부해가지고 부동산 표시 목록은 주로 어디 있나 그러면요. 부동산 표시 목록은 18에 6194 봅니다. 예로 이런 거예요. 아파트를 낙찰받았다 그러면은 부동산 표시 목록이 어디 있어요? 자, 경남에 낙찰이 되었다. 낙찰이 되고 잔금을 치르고 인도 명령 신청하는데 부동산 표시 목록을 넣으래. 그러면은 자, 양상 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쭉 보면은 요 뭐 보이죠? 요거 여기 있죠? 요거를 딱 누릅니다. 누르면 여기 나와요. 그럼 요거를 딱 복사합니다. 복사. 이게 부동산 표시 목록입니다. 아시겠어요? 갖다 붙이면 되죠? 예? 가끔 전화가 와. 원장님, 아파트 인도 신청하는데 개당이 뭐 부동산 표시 목록을 사실 안 붙여도 저거 가 있거든요. 저거 출력하면 되는데 붙이라고 또 본결에 또 좀 못생겼어. 그러니까 붙이라 그런가 봐. 그럼 난 전화합니다. 표시 목록이 좀 필요하대요. 어쩌면 됩니까? 아파트 낙찰 받은 건데. 그러면 오히려 그러면 요거를 내가 4개를 복사해 줍니다. 복사도 하고 간단하죠? 그죠? 안전거 뭐 땅지고 햄치기죠? 완전히 쉽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래 붙이고 3만원짜리 송달 여기에 증명서 이게 송달 영수증 요거 밑에 요거 양식 하나 구해가지고 붙이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예. 요거를 그럼 원가 얼마입니까? 3만원이죠. 얘는 법무사한테 맡기면은 10만 돌아갑니다. 10만원. 그럼 7만원 버렸다, 그죠? 자기가 지가 하면은. 자, 무슨 말이겠죠? 자, 넘어갑니다. 유치권이 신고됐대요. 자, 유치권이 신고됐다. 16에 146 봅니다. 자,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어요. 요거를 낙찰 받아갖고 저한테 왔습니다. 원장님, 좀 도와주이소. 자, 봅니다. 동성동에 리치컬 해가지고 여기 1차에 이 상가가 저기 오동동 가면요 아구 할매집 있습니다. 유명한 집이 있어요. 바로 옆에 붙은 겁니다. 이게 옆에 붙어가지고 아구 할매집 바로 옆집입니다. 자, 여기가 오동동 아구 할매집 유명한 집입니다. 제일 유명한 집. 이게 전국에서 오면 다 열어와요. 그럼 그 아구 할매집 바로 옆집에 미부미역 이깁니다. 미부미역. 여기 이제 경매에 낙찰됩니다. 여기에 낙찰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임차인이 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유치권을 신고했어요. 유치권이 얼마냐 그러면은 1억 8,900원 달라고 신고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 문제는 이겁니다. 원장님, 여기에 낙찰을 13억짜리를 5억에 받았는데 대출 사억이 되면 좋겠고 잔금을 치러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잔금 치르려면 또 뭐 해야 됩니까? 임차인을 쫓아내야 되니까 인도 명령 신청을 거들어 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러면 이런 경우 되느냐?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 유치권이 신고됐구나. 신고해서 누굽니까, 지금? 1억 8,900이 세입자였어요, 세입자가. 세입자가 점유를 잘 하면서 유치권을 신고했습니다. 그죠? 세입자가 보니까, 맞죠? 그죠? 이름 맞습니다. 세입자가 맞고, 점유를 잘 하면서 배당 요구도 이렇게 했고,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배당 요구 했다 한 건 뭡니까? 법원에 뭐가 있죠? 전세 계약서 있죠? 계약서. 그럼 요거를 복사를 합니다. 법원에 가서 복사를 해요. 낙찰자는 복사할 수 있죠? 그럼 그거를 해가지고 잔금 넣을 때 은행에 가면 또 틉니다. 아이고, 낙찰은 잘된 갔는데 대출 사기 주란 기네 아까 유치권이 1억 8,900 들어온대. 세입자하고 합의해서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아 있었고 뭐 유치권의 포기각서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주지. 1억 8,900 주면 해주지. 안 주고 하려는 게 이제 문제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유치권이 신고했지만은 세입자의 전체 계약서를 이게 보냈으니까 법원에 제출했죠, 법원에. 그죠? 냈기 때문에 전체 계약서의 5조에 보면은 계약의 종료 있죠. 원상 회복한다. 원상 회복 조항 있죠. 한 장짜리 계약서 보면 무조건 있어요. 그거는 유치권 포기자입니다. 그럼 그것만 갖추면 안 되고 판례를 해야 돼, 판례. 그럼 요거에 이제 판례를 일합니다. 그때는 인도 명령 신청 요리 쓰는데, 이렇게 써가지고 하는데, 추가할 게 요겁니다. 요 파란 거 있죠, 요거. 권리신고 배당 요구할 때, 첨부한 전세계약서 5조에 보면은, 임대 계약 기간이 종료하는 경우 임차인은 상기 부동산을 원상으로 복구해서 인도한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유치권 포기하는 거다. 그래서 75년도 판결과 같이 참조하시고 인도명령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 판결을 넣습니다. 그럼 넣으면은 법원에서 읽어볼 것 아닙니까? 그럼 맞죠? 그러면은 바로 인도명령 내려줍니다. 근데 이게 없고 그냥 요것만 달랑 써놓으면은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유치권이 지금 신고된 거라. 그럼 법원에 사보면 머리 아파. 안 낼 수도 없고 낼 수도 없고 복잡하니까 그만 기가 시입니다. 요거는 유치권이 신고된 거니까 2심에서 다투라고. 2심에서 기가 거의 90% 기가 시입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면은 90%가 인용이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사안마다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대구 대박 사건을 지난번에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장평동 여기 갔다가 우리 수강생 아니고 대구 사람이 경매 고수가 받았어요. 19에 5200. 자, 그 4개는 전부 다 그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요것만 보고 봅니다. 자, 19에 5200을 보면은 이거 보면요. 이 낙찰을 미스터 조가 받았는데 여기 보면은 전세권을 하고 그죠? 전세권을 하고 전세권자가 겸해넣었죠. 자기가 지금 요거 가지고 임의했습니다. 2억 2천 달라고. 맞죠? 금액이 똑같죠? 단락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6월 30일이고 세입자가 전세권을 한 날짜하고 같거나 뒤로 밀려가 있죠 지금. 같은 날이죠. 그럼 이건 대항력이 없다. 나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안주된다. 그럼 낙찰 받으면은 지금 구독서는 있다 해가지고 지금 낙찰가가 낮으니까 1억 2,100이니까 요거를 모자라는 금액은 인수다 이랍니다. 인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 법원에서도 그냥 인도명 신청하면은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인용 안 해줍니다. 결정 안 해놔줘요. 기각 시기입니다. 2심에서 기각 시기 무조건 이런 선순위 세입자였다 하면은 선순위 세입자가 전입도 하고 전세권도 요리했다 하면은 보통 기각 시기입니다. 그래갖고 우리 수강생이 요렇게 해가지고 기각이 됐는데 2심에서 적시항고 했어요. 적시항고 해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요거를 막 넣었더라고. 1심에서 이래야 됩니다. 1심에서 제처럼 신청할 때 1심에서 벌써 요거를 언급해야 돼요. 요거는 대구지방법원 이런 대구 사건에 대박 사건이 있습니다. 해갖고 여기에 요 사건을 쭉 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전입은 이날 했는데 아까 그것처럼 했는데 그 뒷날에 발생한 걸 보기 때문에 후순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인도 명령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요거를 넣어주면은 법원을 읽어봅니다. 읽어보면서 대구 사건에 그런 게 있어서 그럼 뭐 사법보장 다시 봅니다. 보면서 결정을 내려줄 건데 그냥 두 줄만 달랑 이렇게 인도하라는 부에서나 불응하면 된다. 그럼 요거를 뒤에 거를 쭉 빼빼면 안 된다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나가야 이게 딱 간단히 끝나는데 그만 이거 밑에 거를 요부터 자꾸 판례까지 빼라니까 법원에서는 선순위 세입자가 뭐 경매를 갖고 돈을 못 받은 게 인수다 그거 대항력 있다 이래 보고 막 기가 시깁니다. 막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사보자. 그럼 20에서 이제 가니까 지금은 벌써 한 2달 지금 넘게 지났습니다. 요 통일지원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20은 여러 차원 본으로 왔어요. 본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본격은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때 요걸 넣은 겁니다. 이 법무사가 그때서 이제 잘못했구나 해갖고 여기 적시한고 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대구지방법원 요거를 넣어줍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말소 이행 권리는 전세권자 임의겸의 신청의 말소 권리 기준이기 때문에
전세권이 말소 기준 거리이기 때문에 강제경매하고는 달리 전세권에 한 임의 경매 신청이므로 피신청인은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 아닙니다. 대구 사건, 대박 사건 요 넣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세권이 말소 기준 거리이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가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임의 신청 전세권이 말소 기준이기 때문에 세입자의 전세권에 대한 당연히 인도명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본 결정을 1심 기각한 것을 취소하고 인도명 결정을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이제 요때서 넣었습니다. 적시항고할 때. 이건 한 파스 늦은 겁니다. 알겠어요? 이건 늦은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써야 됩니다. 대구 대박 사건에 잔금을 넣고 인도명 신청할 때는 요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가지고 인도면은 그 결정문이 나왔습니까? 아니, 1심에서 요걸 안 넣었다니까. 기다리는 중입니다. 요걸 안 넣어가지고 요거부터 요거를 파란 것까지 빠지기 때문에 적시항고를 해갖고 지금 요 법원에서 그렇죠. 이제 판결문을 기다리는 중인데 아마 분명히 나가라 하고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놓을 겁니다. 분명히. 아마 지금 아마 온라인 놓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결 놓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 적시항고 하면은 요런 사건은요, 인도명 사건은 적시항고 하면은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으면 5월 만에 기각해버립니다. 2심에도 기각해버려. 그럼 지금 벌써 2달 넘게 꺾고 있는 거 보니까 이 판결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가 봐. 아, 우리도 이렇게 내줘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내주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는 오면 제가 오픈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봅니다. 무상임차 각서를 제출했대요. 자, 16에 8226. 이 뭡니까? 이런 경우 많아요. 아까 했죠? 3억짜리 호래비가 과부한테 술 한잔 넘고 소유한테 은행 가서 신한은행 가서 무상거주 한다고 도랑팍 찍었어. 해놔놓고 기부도 안 끼네. 3억 전세라고 하면은 은행 큰일 아닙니까? 대출이 많이 나왔겠는데. 그러면은 그때 지가 무상임차 각서 준 걸 은행에서 법을 넣습니다. 아, 그 사람 옛날에 이게 무상 각서이기 때문에 선순임차는 아닙니다. 그거 권리를 배제하라고 줍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이제 지금 판례가 맞다. 그게 나쁜 놈이다. 신의 성실을 원칙 은한다 이래가지고 판결이 그거는 나가라 하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언급해줘야 1심에서 사법보좌관이 읽어보고 아 알겠다. 그럼 요거는 무상임차 각서 써준 게 맞으니까 그러면 인용해서 그만 인도명 결정 내놔줍니다. 그러면 간단한데 그걸 안 쓰면 그냥 기각식입니다. 왜냐 하면 선수니까 3억이라고 떠들고 있는 판인데 그럼 2심에 다 타라. 막 1심에서 결정이 간단하겠다. 그거 기각시켜버려요. 자, 그럼 그럴 때 없잖아요. 요거 봅니다. 요거도 7,100에 조그만 금액 크지 않습니다. 없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랬어요. 이 강씨라는 사람은 채무자의 동생인데 채권자 추격이 무상거주임을 확인하는 이 강씨의 자필 서명에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를 해가지고 그 권리를 배제해달라고 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은행에서 이 신청 제출했대요. 옛날 무상거주 갔을 때 이 소유자하고 강씨 동생하고 둘이 오가지고 그랬는데 기매들 하니까 뭡니까? 나 3천만 원 쓰고 이렇게 해핍니다. 그러니까 은행 설정보다도 빠르니까 이게 빠르죠 은행에. 이 빠르니까 원래 대출 나갈 때는 이 빠른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봤죠. 그러면 소유자의 동생입니다. 계세요 동생. 그래 확인서 써서 무상거주 각서 이났고 경매다 뭡니까? 경매에 또 넣어주니까 또 전세 3천에 월세 30만 쓴다고 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번복이 돼버리죠. 그럼 요럴 때는 여러분들이 인도명령 신청할 때 요런 판례를 요거를 조금 껴야 됩니다. 끼어가지고 이런 판례 본건에 요거는 무상거주 확인서를 존재를 알고 그거를 알고 매수 신청을 낙찰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신의 성실 원칙에서 반해서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주는 겁니다. 무슨 말 있죠? 인도명 신청도 그냥 법무사 몇 개 만드는 거 아닙니다. 안 되고 사마다 유치권이 신고되면 유치권 신고를 부인하는 판결을 넣고 그 다음에 대구 대박 사건에 대구 대박 사건에 해당되는 판례를 하나 넣고 요거는 뭡니까? 무상임차 각서를 썼으면은 여기에 맞는 인도명령 신청서가 양식이 다르다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때 맞춰서 신청해야 일이 빨리빨리 끝나는 거지. 잘못하면 2심 가야 되고 3심 가야 되고 그럼 시험 바로 뭐 열면 손해 아닙니까 좀. 그죠? 걸리니까 이런 거를 알고 해야 되겠다. 자, 이해갑니까? 자, 요까지가 여러분이 낙찰을 받고 해야 될 거를 쭉 설명했습니다. 이해가시죠? 쭉 집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3번 기회가 있으니까 잘 찾아보면은 낙찰을 받아가지고 누구처럼 하루밴드 가서 이렇게 철거 소송 이러면 안 되죠. 인도민이 신청해가지고 딱 갖다 주니까 4천만 원 주구만 해갖고 1,000만 원 깎아주고 800원 잡았고 3천만 원 받아갔다 이 말입니다. 좋죠? 야, 3천만 받았는데 2천만 그건 내가 모르겠다. 좌우지간 낙찰자는 돈을 많이 받아. 그리고 인도민 신청도 요렇게 명도항에서 양식, 그 다음에 자산관리공사 양식이 있고 강제집행 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알리는 말씀 계고장을 이렇게 붙이더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집행비용이 법마다 다르더라. 그죠? 그 다음에 동산 기매할 때는 요런 게 필요하다. 동산 기매할 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명도 합의 각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수원도 인도민령 결정이 나오더라. 그죠? 시간은 혹시 유치권이 신고돼갖고 싸움부터도 한 6개월 이내 끝납니더라. 시간은 그렇게 많이 안 걸리다 생각보다는. 그 다음에 인도명령 신청도 몇 가지라고요? 4가지가 있다. 보통의 경우가 있고 유치권이 신고된 경우가 있고 대박 사건의 선순위 전세권자가 앉아있을 때 양식이 또 다르고 무상임자 각서 썼을 때도 양식이 다 다르다. 이 4가지 사례 요거를 잘 기억하셔가지고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변호사한테 맡기면은 최소 가면 200만원 받습니다. 200만원. 알겠죠? 하나 해주고. 모르니까. 알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면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이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있는 미처는 다 꺼내놨어, 지금. 내가 있는 미처는 지금 다 줬어요. 이제 더 줄 것도 없어. 이제. 제가 100% 오픈했다. 100% 오픈했어요.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예. 자, 이제부터 봅니다.